네, 시진핑 정부가 불문율처럼 여기는 마지노선이 있는데요. 바로 7과 3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이 원칙이 깨지는 것에 환투기 세력들이 많이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경제 문제, 우리 입장에서도 참 중요한 문제죠.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그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네, 시작합니다는 맞습니다. 뉴욕의 그 증시 입장에서는 그 특이한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 기술적으로 지금 아까 정 게스트께서 많은 그 변화가 있는데요. 아마 내일이 그 고비가 될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기술적 지표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Fear and Greed Index 공포 탐욕 지수 가지고 내일 기술적 지표가 변화가 있으면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특이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7과 3의 원칙, 이게 이제 게시판에 좀 이렇게 해서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네. 오늘은 쌍방향 방송으로 시청자분의 이렇게 문의사항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보면은 성장률이 안 좋다. 실제로 성장률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성장률이 안 좋게 하다 보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경기 펀더멘탈 측면과 주가는 이렇게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중국 경제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그 브리치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안 좋죠. 뭐 대외적으로 보면은 미중 간 마찰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 보면 누차 말씀드린 3대 회색 코뿔소 구조 문제 해서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작년에 6.8% 시작해서 작년 4분기에는 6.4%를 해서 목표 하단인 6.5%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공업 이렇게 지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는 5%대로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5%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올라가느냐 하면 한편에서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수 부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미 국가의 마찰에서 보면 중국 경제 이렇게 어려지면 아무래도 수세적 입장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과의 이렇게 마찰 부분에서 좀 긍정적 신호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긍정적 신호들이 많이 나오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그 정책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좀 타결하려고 그러고요. 네. 불안전하면 타결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렇군요.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미국과 마찰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어려지니까 네. 미국과의 그 마찰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쪽에 이게 긍정적 분위기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에서 오늘 그 실무회에 참여는 로버트 라이전과 네. 그 다음에 사실 커들러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미중 간 마찰이 있어서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게 유리한 위치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정치적 일정 때문에 그냥 미버벙한 상태로 타격시키려고 합니다는 실무급에 해당되는 대중 강경론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태에서 중국에서 확실하게 지금의 첨단 기술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이런 분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 해서 트럼프 이외의 나머지 대중의 그 강경론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확실하게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니까 공세적 입장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입장과 대중 무역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서로 달려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실무급 회담에 대한 로버트 사이스라든가 컬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더 이렇게 두드러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만큼 이렇게 레임덕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도 좀 주목을 해보는 가운데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 좀 괜찮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외부에서는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미스매치가 되다 보니까 경기의 펀더멘탈은 지금 성장률은 어쨌거나 발표되는 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증시는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중국에 대해서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중국 주식 추천하는 금융기관들거든요. 중국 경제 괜찮다는 시각. 네. 그다음에 연일 그 대외적으로 보면 세계적 석학일수록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에 보는 시각이 완전히 갈려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책 당국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국민들이냐 하는 시각에서 같은 경제 지표를 보고 보는 시각이 완전히 엇갈려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프레임 시각이 있고 사실 그 프레이밍 시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프레임 시각전에서 우리 정책 당국자가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제 성장이 떨어지긴 하지만 지표상으로 괜찮다 해서 중국 정부라든가 중국의 관련 연구기관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우려사항은 아니다 해서 중국 경제에서 비교적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 밖의 시각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어려운 입장을 본다. 그쵸? 이번 네. 주 들어서도 사실 세계적인 석학이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GFC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 1회 때 모셨던 분이 정치적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그 직전 연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폴 크루만 교수 이 분이었거든요. 폴 크루만 교수는 이번 주에 중국 경제가 사실 부채 문제를 들어서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시각을 밝혔고요. 예. 또 많은 국내 언론을 통해서 또 전문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크리스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네. 사실 같은 장소에서 중국 경제에서 이렇게 경기 둔화 문제, 침체 문제를 올해의 세계 경제에 이렇게 어려움을 닥칠 수 있는 경제 스톰, 폭풍 후에 사실 미중 간 마찰 문제, 중국 문제 결부돼 있죠. 그 다음에 금융 긴축 문제, 그리고 중국의 부채 문제를 비롯한 경기 둔화 문제, 이런 문제, 브렉시트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렵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증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청자분도 중국 경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시각 헷갈린다. 네. 그쵸. 그리고 중국 안과 중국 밖의 시각,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세계적 석학일수록 IMF 총재 라가르도, 그다음에 지금 경제학자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폴 크루만 교수, 이런 분들이 세계 경제에서 최대 복봉을 중국 경제를 꼽고 있다 해서 중국 경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엇갈려서 시청자분도 굉장히 헷갈리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네. 중국 경제다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환투기 세력들이 중국 정부의 불문율에 도전했다고 하는데 이 7과 죄송합니다. 7과 3의 원칙 어떤 겁니까? 네, 7과 3의 원칙을 한번 방송 중에 했는데요. 네. 이 중국 경제가 워낙 관심이 되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7과 3의 원칙 방송 중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다른 주제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중국의 위안화 문제라든가 중국의 외환보유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청자분이 이렇게 7과 3의 원칙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하는 이런 게 아닌가 해서 한국경제TV가 올해 들어서 쌍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무리사항도 이제 큰 이슈가 없을 때는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7과 3의 원칙은 7은 1달러당 7위안선, 요거 방어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환보유 때 3조 달러 지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1달러에 7위안, 그 다음에 외환보유 때 3조 달러 지키는 것이 7과 3의 원칙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 7과 3의 원칙을 일종의 불문율처럼 생각해서 굉장히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진핑 정부가 7과 3의 원칙을 불문처럼 이걸 사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데 불구하고 환투기 세력들은 왜 7과 3의 원칙이 깨지는 것에 매탱하느냐 하는 거를 지금부터 자막을 통해서 여기에 이론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미국과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준율 인하해서 지난달 이후에서부터도 올해 들어서도 지준율을 1%포인트 정도 떨어뜨렸었죠.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금융 완화를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자, 금융 완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세 번째 동글배기에서 금융 완화가 되면 네. 결국 미국과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지겠죠. 그쵸. 자, 미국은 어쨌거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있지만 지금까지 네.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고 작년에 4차례 정도 올렸는데요. 작년에 중국은 계속해서 지준율, 정책금리 하나에 해당되는 이렇게 지준율을 계속해서 내려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외자 이탈이 되지 않느냐. 이탈되면 위안화가 약세되겠죠. 그래서 금융 완화가 추진되면 중국에 진전하면 위안화가 약세되겠죠. 그래서 위안화가 결국 1달러 7위안 시진핑 정부가 지키게 노력하고 있다는 이 깨지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위안화 약세 베팅한다고 보이됐습니다. 자 그러면 7위안선이 불물처럼 해서 지켜야 되니까 자 7위안선 지키기 위해서는 외자 이탈에서 위안화 약세되니까 거기에서 외환보호를 보이죠. 네. 외환보호를 보이죠. 예. 그래서 시장 개입을 한다고 보이됐습니다. 시장 개입을 해서 외환보유가 소진하니까 외환보유고 3조 달러가 붕괴되는 게 아니냐 네. 하는 시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진핑 정부의 어떤 7과 3의 원칙에 불문처럼 지키는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의 중국이 사실상 정책적으로 보면은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결과는 깨진다. 결과는 깨진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 전쟁을 치르면서 7과 3의 원칙에 깨지는 거에 지금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부터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는 이것이 고위급 회담 그다음에 어찌다는 미중 간 정상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타결되기는 어렵고 중국이 뭐냐? 중국이 이 점에 있어서는 양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봉합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전쟁을 치를 것이다. 앞으로 위안과 관련된 일정들이 쭉 남아있죠. 네, 그래서 그쵸. 또 다른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과 트럼프와 중국과의 시진핑과의 전쟁을 제1의 전쟁이라면 환투기 세력과 7대 3의 원칙을 두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 자, 시진핑 정부는 방어하고 그다음에 환투기 세력은 깨지는데 베팅하고 또 다른 전쟁을 치를 것이다 해서 국제 외환 시장에서는 또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이 점이 굉장히 관심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해지는 게 왜 시진핑 정부가 이 7과 3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환투기 세력과 좀 전면전을 펼치는지 궁금해지네요. 결국 이제 네. 위안화 약세, 중국의 3조 위안 보유고 붕괴되는 것도 네.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대외적으로 보면 위안화 약세 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7과 3의 원칙이 깨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 위안화 약세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이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은 당신 무슨 얘기냐 위안화 약세되면 중국처럼 이렇게 환율 경쟁에 의존하고 가격 경쟁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 입장에서 보면 자 우리 이론적으로 공부했지 않느냐 한나라 통화가 약세 즉 위안화가 약세되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돼서 그렇죠. 사실 중국의 경기 돼서 중국 주식이 좀 올라가지 않느냐 네. 하는 쪽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국제 수지표에서는 항상 뭐냐 경상거래 사이드에서 자본거래 사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독립적 거래가 있고 보정적 거래가 있어 국제 수지표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뭐냐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수출이 증가해서 중국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겠다 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요거는 뭐냐 경상거래 사이드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국제 수지표에서는 독립적 거래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위안화가 약세되면 수출 중지하고 경기 회복되면 환투기 세력들이 왜 전쟁을 치르냐? 위안화 환투기에 베팅해서 위안화가 약세되면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좋지 않느냐? 근데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7대 3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하면 바로 자본거래 사이드에서는 위안화 약세되면 외자 이탈이 되겠죠? 외자 이탈되면 중국의 지금 유동성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부분, 유동성에 가려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3대 회색 코뿔소 문제가 그동안 뭐냐 중국이 막대한 돈을 퍼부어가지고 이렇게 가려졌는데요. 외자 이탈되면 그것이 전면이 드러나면서 중국의 구조적 문제되면서 금리위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점이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차원에서 대외적으로의 그 어떤 영향 관계 없이 중국 내부적으로도 경상거래 사이드에서는 경기 회복 요인이 있고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자본가세는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금융 위기 문제가 불거진다면 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차상으로 보면 자본거래가 경상거래 먼저 나오거든요. 외자 이탈 문제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자 이탈이 이게 될 때는 지금 중국이 내부적으로 돈을 퍼붓는 문제가 외자 이탈이 된다면 그 문제가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지준율이 인하하는 이 문제가 무색해되는 문제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그 돈이 거치는 현상이 발생하면 중국이 지금 3대 회색 코뿔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채 문제, 이 문제에서 사실 그 크레딧 크런치 문제, 신용 경색 문제, 올해 1, 4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7과 3의 원칙을 환투기 세력과 전쟁을 치른다 하더라도 고수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은 마찰을 좀 진행 중이잖아요. 만약에 위안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미중 간의 마찰은 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점이 이제 사실 그 많은 사람은 지금 무역 전쟁이 이렇게 부분이 네. 미봉화되더라도 이번 고위급 다음에 정상회담이 네.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예. 사실 이 미중 간에 이렇게 어떤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이제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는 그렇지 않다. 네. 경상거래다에서 무역 부분이 일단 트럼프의 정치적 일정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이 뭐냐 경제가 미국과의 이렇게 마찰이 되면 될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실 미국의 그 내 강경론자 갈 게 없이 트럼프의 개인적 이기심 그 다음에 중국의 이렇게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런 수세적 입장, 요 맞물려서 무역 이렇게 마찰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서부터는 자 뭐든지 경상거래 사이트 무역 부분이 있으면 결제 통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결제 통화 부분에 대한 마찰은 증대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는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7대 3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 지금까지 미중 간 마찰에서 사실상 수세적 입장에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사실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위안화 약세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되고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면 미국과의 그 마찰문에서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수세적 입장을 취했었는데요. 네.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겠죠. 왜냐? 미국이 달러 강세되고 위안화가 약세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 수출이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더 불거지기 때문에 그렇죠. 무역 부분의 협상이 마무리된다 한다 하더라도 네. 자 대중무역 적자는 더 확대돼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도 위안화가 1달러에 7위안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7.2, 7.5 작년에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이 선이 뚫릴 때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무역 마찰 부분이 사실 수세로 이렇게 빈 허공으로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7대 3의 원칙을 지켜서 무역협상 쪽에 미국과 마무리 그 다음에 금융거래 사이드에서 7위안 지켜서 미국과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이런 측면에 같이 가는 이원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시진핑 정부의 지금의 7대 3의 원칙을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수출 증대에 대한 어떤 이렇게 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대 3의 원칙을 지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또 이제 미국의 환율 보고서,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이제 2달 남았는데 만약에 위안화 약세가 좀 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이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겠어요. 이 대목도 시진핑 정부가 7대 3의 원칙을 이렇게 지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그 무역 협상이 정상회담이 이렇게 딱 해서 시진핑과 이렇게 지금 장소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 트럼프의 이렇게 별장 장소에서 네.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선은 이게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화면 시청자분이 뭐냐 본질이 이어지 않고 그때그때 모습에 따라서 트럼프의 말 따라서 정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헷갈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정상회담은 간다. 정상회담은 간다. 가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측면에서 강원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정상회담이 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앵커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무역 협상 부분은 그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마무리된다. 일단 봉합시킨다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느냐, 그 위에 가만히 있겠느냐, 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두 분 다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문제는 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배경이 뭐냐, 또 가장 먼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대체로 3월 달에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일단 봉합을 시킨다 하더라도 바로 또 트럼프 입장에서 걸고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죠. 바로 올해 그 상반기 이렇게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네. 4월 중순경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여기 보면 트럼프가 가장 2016년 대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떠들었고 국민들한테 표심이 됐고 저소득층 백인에 대해서 일자리 빼려가는 게 중국의 수출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지층을 결속시켰던 부분이 뭐냐 이번인 부분이 대중무역 적자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중물자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을 확실하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게 네. 대선 과정에서
백인들의 저소득 백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갔던 백인들의 규합을 하는데 가장 큰 선거 공약이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자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에 대한 어떤 공약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의무감 그리고 대선이 앞서올수록 이 카드는 계속해서 본인들의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자 그동안 중국이 뭐냐 중국이 이렇게 환율 조작에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네. 트럼프가 그 얘기 때문에 환율 조작에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 조작이 걸리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2015년서부터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의 환율 조작, 소위 환율 심층 대상국의 근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위 BHS 법안의 세 가지 요건이다 해서 다들 아시겠죠?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이상. 이건 미국의 상대편 입장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대미 무역 적자 200억 달러 이상.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 이제 수출 입장에서는 경상수지 적자 GDP 대비해서 2% 이상 또 환율 개입 한부적으로 2% 주로 이제 약세 쪽에 매팅하는 계획이겠죠. 이런 게 세 가지 요건이 걸릴 때는 환율 심층 대상국 환율 조작 피하는데요. 이 대목을 가지고 중국을 환율 조작으로 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하반기 10월달 보고서 이후에 미국의 환율 조작법에 걸릴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완화돼서 검토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이렇게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BHS 법안에 대한 세 가지 요건 자체에서 이렇게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1988년 옴니버스 액트에서 종합무역법 요건으로 해서 이 변경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환율 조작이 조작국 규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달에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에 보고서부터 이렇게 새로 적용될 1988년 옴니버스 액트에 의한 특정 교육상국의 환율 조작에 걸릴 수 있는 요건은 뭘까 하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근데 GDP의 2% 요건이 없습니다. 그냥 대규모 거액자. 그래서 100억 달러도 미국 입장에선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다 하면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유의미한 지금은 이렇게 200억 달러라는 지정을 했습니다는 유의미한 대미 무역자. 굉장히 개연성이죠. 그러면 뭐냐? 그냥 뭐 이경원 앵커가 이렇게 해서 똑같이 객관적 실체가 됐습니다는 내가 보는 시각에서 한상준이가 보는 시각에서 이쁘다 미인이다 하면 미인이고 추녀다 하면 추녀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아닙니다. 해서 시청자분을 네. 위해서 이경원 앵커의 좀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요건이다. 그래서 1990년대에 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뭐냐 국제 규범으로 볼 때는 환율 조작에 걸릴 가능성이 적습니다는 그때 뭐냐 한국도 환율 조작에 걸리고 중국도 환율 조작에 걸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개연성 있는 두 가지 요건 한 가만 걸리면 환율 조작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이렇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성격으로 볼 때는 이렇게 사실 다른 쪽에서의 문제가 계속해서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좀 중요한 것이 만약에 환투기 세력과 이제 중국 정부가 전면전을 펼쳤을 때 중국 정부가 이 7과 3의 원칙을 방어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어 노력은 꾸준히 되는 거죠. 그렇겠죠. 지금 네. 이미 방어 노력은 꾸준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투기 세력들이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거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됐죠.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길게 보면 2년 전 트럼프 정부 출범서부터 이렇게 됐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렇게 2017년에는 3조 달러 외환보유가 붕괴되는 게 아니냐 해서 여기에 베팅한 세력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달러 7위안선이 지켜지겠느냐 환투기 세력이 나왔습니다. 이 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환투기 세력과 7대 3의 원칙을 놓고 환투기 세력과는 이미 2년 전부터 외환보유가 3조 달러 붕괴, 그 다음에 7위안선 붕괴 이 관련해서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시진핑 정부가 7대 3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냐 충분한 외환보유가 있다. 그리고 제도상으로 보면 지금은 과거에는 중국이 해외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밖으로 가는데 돈 가져가는 데는 외화송금에 제한이 없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화송금에서 보면 학비 같은 거 이런 거 보더라도 10만 달러 이상은 이렇게 보장. 최근에는 조금 좀 개헌 이렇게 높여서 그렇군요. 12만 달러 네. 이렇게 됐지만 중국은 그게 제한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중국 정부의 막된 외환보유를 바탕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그것이 부동산을 사든 그것이 이 제 자산을 사든 간에
이게 중국의 세의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한이 없습니다는 이제는 뭐냐 7대 3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 투자 밖으로 외화가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제한했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 매각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매각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해외 자산에 기투자했던 것을 매각해서 차이나 머니를 회수한다. 그만큼 나가는 건 제한시키고 투자했던 것은 밖으로 뭐냐 수익률을 보기 회수한다. 차이나 머니 회수한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국 정부가 시진핑 정부가 환투기 세력과 노력을 해왔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이렇게 환투기 세력과 이렇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자꾸 중국의 외환보유고 사정은 이렇게 어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그동안 버틸 수 있는 요력에 있어서는 중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GDP 대비해서 10%가 넘는 GDP의 10% 막대한 경상수지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3분기에 GDP에서 0.6%까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중국도 고령화라든가 또 미중 간 마찰에서 수입을 늘려야 되는 측면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하면 저축률이 떨어지고 저축률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면 I 빼기 S 빼기 그 I는 이꼬르 X-N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출 갭은 수익 갭으로 나타나는 죄송합니다는 저축과 투자 갭은 수출과 수익 갭으로 나타나는 이런 이렇게 국민전자 3배 등가부터 측에서 나오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결국 뭐냐 중국이 많이 쓰면 결국 경상수지 적자는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이미 GDP 대비해서 똔똔 기준으로 0.4%까지 이렇게 네.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었습니다는 올해 들어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캐시플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끌면 끌수록 또 다른 시진핑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진핑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는 또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히만 줄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죠. 네, 지금 그쵸. 뭐냐 우리 코스피는 10시 반에 시작된 상해 지수 모습에서 많이 네, 좌우되고요. 많이 따라가죠. 위안화 환율도 원화 환율의 거의 모습은 지금 더 문제가 유권 인물들 현상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7대 3의 원칙이 지키면 중국 증시 괜찮고 사실 이렇게 국내에서 보면은 우리 주가라든가 그다음에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안정을 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7대 3의 원칙이 뚫리면 중국발 금융위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주가 안 좋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1,150원 이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지켰던 상한선이 뚫린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방송 시간이 이렇게 늦게 시작돼서 이 문제 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딱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저보다 더 현명하시기 때문에 다 이어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7대 3 원칙은 지키면 우리 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수준에서 이렇게 안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뚫리면 주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환율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역이 그렇군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정부가 7과 3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어떤 대응책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